니조이스 캠페인, 롯데백화점과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여성 우울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니조이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담 전문가인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박지윤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수년간 심리적 고통으로 힘쓰셨던 분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성 우울증의 주제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울증 예방이나 극복에 대한 강의도 많고 저에게 상담 치료를 하신 분들도 많은 우울증 관련 서적을 읽고 오셔서 웬만한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 자기 돌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자기 돌봄, 셀프케어, 마음 방역 생활에 대해 코로나 우울의 자기 돌봄이 무엇인지,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에 두렵고 공포스러웠고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서는 지역 감염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확산 단계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들이 우리가 불편하죠. 그리고 고립되어 가는 상황이 되어 우울감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파괴적인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갈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가벼운 증상 이상으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5명 중 1명은 자살 고위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요. 조사 결과 외출이나 모임의 자제로 여성들이 사회적 고립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제 연구실에서 혼자 있는데요. 그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여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가슴이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코로나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 생계가 타격을 받고 급기야 카드 대금도 막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최대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돌봄 노동이 늘어난 여성들은 소위 독박 돌봄을 하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돌봄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에 빠진 여성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이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가족 갈등, 불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감을 호소하면 우울감에 대해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고 더 심각한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난 요즘 너무 우울해. 잠을 잘 자지 못해. 하고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주관적인 우울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체크리스트가 보이실까요? 이 중에 나는 몇 개쯤 되는가요? 나는 얼마나 우울할까요? 여러분 체크해 보실까요? 몇 개쯤 되셨어요? 9가지 중 5가지 이상이고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우울은 높은 한계와 벽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인간들은 한계와 벽을 넘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며 힘든 상황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와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혹시나 주저앉아 울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우울하면 누가 가장 힘들지요?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0대의 지영 씨인데요. 무기력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너무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최근에는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밤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다가 새벽 6시에 겨우 잠이 듭니다. 아침에 눈 뜨는 자신이 저주스럽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가슴이 나무도막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지영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냥 그러려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 라고 조언하신대요. 이러한 조언은 옳은 말, 바른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지영 씨 자신은 스스로 거울 반응을 하면서요, 나는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야. 남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 아,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장 아프지요. 지영 씨에게는 부모의 조언이 비수가 되어 자신을 찌르는데요. 자신에게 적군으로 남아 스스로 비수를 꼽습니다. 어느 정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좋아졌어요. 지영 씨를 치료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다면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았다는 거예요. 치료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는데요. 그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할 땐 매우 불안해요. 내 역할이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이 세상에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엄마, 아빠, 딸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전히 존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이며 자신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너 무슨 일이니? 어디가 불편해? 물어봐 주는 것이죠. 알아야 돌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될 때까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각자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이 이상한 것임이 아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힘든데 왜 나만 이렇게 유난을 떠나? 자책하기보다 내 마음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보듬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너무 아픈 상황이라면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겠다는 여유를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뒤엉켜 있고 아픈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꼭 덮어둔 이불을 확 걷어버리면 너무 춥고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